사소한 이유식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소한 이유식 상담소는 이유식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식생활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저와 우리 소아 전문 영양사 선생님이신 조은지 영양사님과 함께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제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 아이가 설사를 할 때 이유식 재료를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질문 많으시죠? 네, 이 부분이. 이런 진료실에서도 그냥 단골 질문이에요. 이거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 설사해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유식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맞아요.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 이런 거에 어. 대해서 이제 질문 많이 하세요. 애기들한테 엄마의 작은 것이 애들한테 되게 큰 변화를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셔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주제인 이 설사에 대해서 음. 한번 저희가 아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설사를 하면은 뭐 약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먹는 거, 그러니까 식재료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긴 하잖아요, 실제로.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영양사님께서 어떤 걸 좀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네.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설사에 좋은 음식이나 이런 것들보다 왜 설사를 하는 걸까요? 네. 시도 때도 없이 설사하잖아요, 우리 애기들. 그렇죠. 네, 이제 한 번 아. 해가지고 너무 걱정했는데 다음에 또 안 하고 네, 이런 경우도 네, 흔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장 점막이 굉장히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 감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설사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제 위장 간염, 우리 장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염이 걸렸을 때 설사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데요. 위장 간염의 원인으로는 당연히 바이러스가 가장 많겠죠. 대부분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그래서 특히 바이러스는 겨울철이나 봄철에 많이 유행을 하기도 하고 요새는 로타 접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로타보다도 노로바이러스, 와데노바이러스 뭐 이런 애들이 많이 무시무시하네요.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간혹가다 여름철에 뭐 살모넬라, 대장균 이런 이제 케이스들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바이러스 감염이나 세균 감염을 인해서 설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꼭 이게 뭐 장염하면 큰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막 기어다니다가 네. 뭐 바닥에 있는 거 손으로 다 집어먹잖아요. 구강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이러스가 장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감기 앓다가 가래 같은 걸 잘 못 뱉으니까 또 네. 아이들의 몸이 어쨌든 작으니까 감기로 인해서 뒤끝으로 장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궁금한 부분이 이제 어른들은 장염에 걸리면 네. 병원에 가면은 항상 장을 쉬게 해줘야지 장이 회복을 한다고 하면서 공복 한 하루 정도는 이제 공복 기간을 가지라고 하시거든요. 아이들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네.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기도 했었어요. 뭐 흰죽만 먹여야 된다. 네. 뭐 아니면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반나절 정도 굶겨야 된다. 네네. 아니면 분유 먹는 애들은 분유를 막 희석해서 타야 된다. 뭐 이런 네네. 가이드를 주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새는 다 이 모든 것은 이제 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장염일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경우는 특히 영유아기에서는요 탈수 여부이거든요. 맞아. 영양 공급을 일부러 끊게 되면 탈수가 금방 와요. 네네네.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체표 면적이 성인에 비해서 넓기 때문에 탈수의 위험성이 높아지거든요. 탈수가 그렇군요. 쉽게 와요. 네. 그래서 반나절만 안 먹어도 탈수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네. 일단 이렇게 영양 공급을 끊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설사는 멈출 수 있겠죠. 그죠. 왜 탈수가 생기면 안 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어느 게 더 중요한지를 따져보는 게 좋겠어요. 음. 설사를 하더라도 이유식이라든지 수유량은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음. 설사를 하기 전과 동일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곡류를 섭취하는 것이 이런 장 점막이 회복되는 데 네. 재생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회복 기간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유식은 특히나 중단하지 않고 지속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유식을 줄 때 소화가 잘 되고 음. 또 어떤 것들을 줘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식품군별로 이렇게 음. 나눴거든요. 네. 자, 한번 지금 보시면은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쌀, 찹쌀, 감자,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 소고기도 지방이 적은 뭐 우둔살이나 설도, 그리고 흰살 생선, 두부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과일 같은 경우나 채소는 바나나,
그리고 익힌 사과, 익힌 당근, 단호박 이런 식재료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탄수화물에서 보면은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추천을 드리는 건 찹쌀이에요. 찹쌀. 네. 왜냐하면 찹쌀은 아밀로 펙틴이라는 성분으로 거의 100%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성분은 장에서 빠르게 흡수돼서 소화가 잘 되게 이루어져 있어요. 장에서 빠르게 흡수된다는 건 장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소화가 될 수 있으니까 영양분도 쉽게 섭취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장에 좀 부담을 덜 해주겠네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찹쌀 가루 정도를 이용을 해서 끓여서 아이한테 제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감자 같은 경우에는 안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손쌤이 말씀하셨듯이 탈수 증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물만 빠져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체내에서 전해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는 성분인 그 중에서 일부분인 칼륨이 감자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찹쌀하고 감자하고 또 맛있잖아요. 애들이 또 맛있죠. 좋아하는 식재료라서 맞아요. 이제 네. 좀 입맛이 없을 때도 네.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뭐 후기 이유식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입자감이 있게 진행을 하는데 네. 설사가 있을 때는 조금 입자감을 좀 줄여서 네. 조금 이제 미음식으로 끓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찹쌀을 원물을 그대로 사용하시기보다는 가루 형태로 사용을 하셔서 미음으로 처음에는 부드럽게 영양 공급을 해주시고 설사가 멈추고 회복이 되는 것 같다 하면은 찹쌀을 물에 푹 불려서 부드럽게 이용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얘가 약간 미음이나 죽 형태로 줬더니 안 먹어요. 아, 그러면 진짜 우리 속이 상하죠. 어른들도 저도 죽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네네. 뭔가 덩어리가 있거나 씹히는 에. 맛이 있어야지 조금 더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맞아요. 사실 그냥 입자감 있는 채로 에. 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먹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아, 먹는 거 중요하죠, 이제. 근데 감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입에서 넣으면 입자가 원래 고운 게 뭉쳐 있기 때문에 풀어지면서 소화가 되더라도 약간 입자감이 없게 되니까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감자를 덩어리 채 추천을 드릴게요. 예, 찹쌀은 부드럽- 어쨌든 가루로 좀 초반에는 해서 주는 게 좋고. 네. 좋습니다. 다음은 단백질. 단백질. 군. 회복을 위해서 공유군하고 단백질군이 네. 충분히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네. 아무 고기나 먹으면 안 되고 지방이 적은 부위를 줘라. 네, 라고 아까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예,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원래 고기 먹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맞아. 근데 지금은 또 장 회복에 도움을 된다는 여러 가지 보고가 나오다 보니까 단백질을 주되 지방이 적은 단백질을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 고기는 또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곱게 갈아서 설사를 하는 그 시점에서는 곱게 갈아서 제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애들 이유식을 예. 할 때 설사를 좀 한다 이러면은 찹쌀 이용한 이유식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고기는 갈고 예. 그다음에 감자는 좀 입자감 있게 해서 아. 고기랑 감자랑 이렇게 해서 줬었을 때 되게 잘 먹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맞아. 네. 굽거나 뭐 이렇게 주지 말고 이제 푹 예. 삶거나 갈아서 이렇게 사실 시간을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흰살 생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끓이면서 거의 풀어지니까 그런 거 네네. 이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네. 아니면 국에다가 갈아서 주면 애가 훌훌훌훌 이렇게 잘 마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너무 좋네요. 네. 네. 어쨌든 핵심은 팻이 없는 거, 팻이 적은 거, 네, 로우 맞아요. 팻 기준으로 선택을 네, 하시면 네. 되겠네요. 다음은 과일 채소. 네. 과일 채소는 사실 과일은 특히 좀 저희가 급성설사기에는 안 먹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쨌든 과당이 과하게 들어가면 어쨌든 맞아요. 소화시키는 데는 네. 부담스러우니까요. 네. 근데 또 애들이 과일 너무 좋아하고 이러면 맞아요. 이제 뭐 고기 젤 때 좀 같이 이렇게 잰다든지 약간 가미하는 네. 목적으로 좀 주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설사하는 아이한테 과일을 추천한다면 어떤 과일을 추천할까요? 과일은 아마 거의 이제는 좀 아실 텐데 바나나랑 그 다음에 사과를 추천을 합니다. 아, 여기 안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변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설사하던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면은 묽었던 변을 약간 조금 이제 형태가 있는 변으로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특히 과일은 그래도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탈수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음도 안 먹어. 또는 뭐 고기가 들어있는 것도 안
먹어 이럴 경우에는 바나나 같은 거 완전히 이렇게 좀 으깨가지고 조금씩 떠서 주시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다른 음식 재료랑 같이 해서 퓨레로 만들어서 그러면 주는 너무 것도 좋죠. 예, 괜찮죠. 네네네. 네네네. 네. 그럼 생과일을 주는 게 좋나요? 아니면 네. 그 익혀서 주는 게 좋을까요? 뭐 펙틴 성분이 파괴가 된다든지 그러진 않을까요? 펙틴 성분이 파괴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안에 이제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익혀서 주면은 그런 식이섬유를 조금 분해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부드럽게 익혀서 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네, 급성 설사기에는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럼 채소는 어떨까요? 채소는 되도록이면 권장을 하진 않은데 오. 왜냐면은 안에 식이섬유 자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많다는 거 이제 변의 양을 늘리는 거잖아요. 오히려 변비에 채소를 많이 네, 먹으라고 맞아요. 하니까. 네. 그럼 변의 양이 늘어나면은 설사가 멈추질 않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식이섬유가 조금 적은 뭐 익힌 당근이나 또는 부드럽게 단호박 같은 거 쪄가지고 주시면은 설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재료거든요. 약간 베타카로틴이 좀 많은 맞아요. 약간 붉은 채소 네. 계열. 붉은 채소 맞아요. 계열. 붉은 채소.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에는 장 회복을 또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이 많은 단호박과 당근 정도를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푹 익혀가지고 네, 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설사에 좋은 재료를 네. 식품군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합을 잘 해가지고 주면은 아이 식단을 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제공하는 것보다 이때는 장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식재료의 조합으로 주시면 되고 찹쌀 미음에 소고기에 바나나 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미음 같은 거 끓여가지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단체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네.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조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조리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채소를 먹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설사를 하는 와중에. 그래서 정말 부드럽게 소화할 수 있게 완전 푹 익히고 또 으깨고 그리고 잘 삶아서 제공을 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쭉 권장하는 조리법이라든지 식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반대로 아이가 설사할 때는 요 식품군은 조금 덜 먹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 유제품. 네, 유제품.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우유가 대표적인 네. 유제품인데 우유는 또 성장기에 꼭 필요한 또 맞아요. 식품군이기도 하고 우리가 우유 매일매일 먹으세요라고 이제 영양검진 가면은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우유를 그러면은 이렇게 1, 2주씩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 우유를 먹이지 말라는 거는 급성설사기가 있을 때는 그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어쨌든 유당이 그대로 변으로 나오면서 설사가 좀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제품을 좀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중에 유당을 줄인 우유나 유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을 맞아요. 좀 대체적으로 먹이라고 네. 저는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락토프리 제품이라든지 맞습니다. 소화 잘 되는 뭐 우유 뭐 이런 네. 것들 먹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싶습니다. 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거트는 어때요, 쌤? 요거트 안에도 유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요거트 안에는 유산균이 그럼 풍부하면 당 회복을 도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광고를 있어요. 하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 안에도 유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트도 또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조금 설사가 멎은 다음에 다시 네. 먹이는 걸로. 이렇게 탄수화물에서 하나, 단백질에서 하나, 채소 과일에서 하나 이렇게 요 조합으로 말씀드린 식재료에서 세 가지 조합으로 해서 이유식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식재료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장염을 앓고 있다면 이제 도움을 받아서 장염 회복 기간이 좀 짧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도 아마 설사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정말 유익한 영상일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하단에 보이시는 주소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댓글도 달아드리고 또 유용한 정보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유식이 짐이 돼버린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사소한 이유식 상담소가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